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환율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달러 환율이 얼마를 가리키고 있나요? 1300원대 중반, 심할 때는 1400원을 위협하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환율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의 혈압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폭풍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어찌 보면 조금은 기묘한 동맹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우리 경제의 금고지기인 한국은행이 손을 잡은 사건인데요. 뉴스에서는 이걸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정부가 숫자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 통장, 여러분이 가입한 연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들 물건의 가격까지 모조리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은 정부가 도대체 왜 국민연금을 이 환율 방어 전쟁의 최전선에 세웠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와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따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 같은 존재, 혹은 나중에 늙어서 받을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국민연금의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만 1000조 원이 넘는 말 그대로 거대한 고래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죠. 이 고래가 꼬리지느러미를 한번 튕길 때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라는 좁은 수조는 출렁거리다 못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의 지상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고갈된다는 소리 지겹게 들으셨죠?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국민연금은 미친듯이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좁고 성장성도 정체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은 당연히 눈을 해외로 돌립니다. 미국의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사고 런던의 빌딩을 사고 뉴욕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사려면 우리 돈 원화를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달러를 내야죠.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가진 원화 보따리를 들고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기 원화 1조 원 드릴 테니 달러 1조 원어치 주세요. 상상해보세요. 동네 시장에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서 사과를 몽땅 쓸어 담는 상황을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겠다고 나서는 순간 외환시장에 달러씨가 마릅니다. 달러를 파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어라? 국민연금이 떴네. 쟤네는 무조건 달러가 필요한 애들이잖아. 그럼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지. 결국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달러 가격, 즉 환율은 툭툭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역설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달러를 사다 보니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고, 환율이 오르니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던 정부, 정확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같은 외환 당국이 등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환율 1400원은 심리적 저지선이자 공포의 구간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며 돈을 빼가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때문이죠. 정부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가만 보니 국민연금 저 고래가 해외 주식 산다고 달러를 너무 많이 사가서 환율이 자꾸 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국민연금한테 야,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해외 투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수익률 떨어지면 국민들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정부는 묘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조용히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제안을 하죠. 야, 국민연금아, 너 달러 필요하지? 근데 너 자꾸 시장 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달러 사지 마. 네가 시장에 뜨면 개미들이랑 투기꾼들이 놀라서 달러 값 올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가진 비상금 달러 좀 있거든? 시장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직거래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외환 스와프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같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밖에서 몰래 하는 물물 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국민연금은 정부에게 한국 돈, 원화를 맡깁니다. 그러면 정부는 자신들이 금괴 쟁여두었던 달러, 즉 외환 보유액을 꺼내서 국민연금에게 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래가 시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달러 장사꾼들은 이 거대한 거래가 일어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달러 수요가 시장에 잡히지 않고 환율이 요동칠 일도 없겠죠. 국민연금은 이렇게 정부에게 직거래로 받은 달러를 들고 조용히 미국 주식을 사러 갑니다. 환율을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달러를 구한 겁니다. 아주 스마트해 보이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지납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 뒤 만기가 도래하면 둘은 다시 만납니다. 국민연금은 그때 가서 해외 투자로 번 달러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구한 달러를 정부에게 돌려주고 정부는 맡아뒀던 원화를 다시 국민연금에게 돌려줍니다. 서로 깔끔하게 원위치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시장이라는 좁은 수조를 휘저어 놓는 걸 막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을 얻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때로는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량의 달러를 구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22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를 때였는데 이 스와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급한 불을 끄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이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도도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70조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국민연금에게 뚫어준 셈입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외환 투기 세력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야, 투기꾼들아 잘 들어라. 우리에겐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받아낼 충분한 총알이 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달러 살 때 환율 오를 거라고 베팅하지 마라. 다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작전 같습니다. 정부는 환율 잡아서 좋고 국민연금은 달러 구해서 좋고 국민들은 물가 안정돼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외환 스와프 작전에도 치명적인 약점 혹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외환 보유액입니다. 아까 제가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달러를 빌려준다고 했죠. 그 달러가 어디서 난 걸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의 비상금 외환보유액 곳간에서 꺼내준 겁니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빌려준 돈이니까 외환보유액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당장 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즉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현찰 달러는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쳐서 당장 내일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달러가 국민연금에게 가 있고 국민연금은 그 돈으로 이미 미국 주식을 사버렸다면 정부는 그 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당장 현금화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즉 국가의 현금 유동성에 일시적인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경쟁력을 키워서 환율을 안정시켜야지 있는 비상금을 돌려막기 해서 환율을 억지로 누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열이 나서 천이 오르는데 해열제만 계속 먹이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열은 다시 오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도를 500억 달러나 유지하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킹달러의 시대, 아니 갓달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혼자만 너무 잘 나갑니다. 유럽도 비실비실하고 중국도 예전 같지 않은데 미국만 고용이 활발하고 소비가 폭발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의 힘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와 국민연금의 이 안전벨트마저 풀어버린다면 환율 1,400원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간다면 그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IMF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앙적 시나리오입니다.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조금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방어막을 두껍게 쳐야 할 때라고 말이죠. 자,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 복잡한 환율 전쟁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외환 스와프 연장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방어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 설탕, 원유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건 곧 빵값, 과자값, 주유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죠.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환율을 막으려는 건 결국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중동 전쟁 같은 외부 변수가 터지면 언제든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 투자를 피하거나 반대로 더 오를 거라고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력하다는 건 환율이 어느 정도 상단에 막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상승 압력이 거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국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오르면 앉아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고 도망갑니다. 외환 스와프로 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적어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한 코스피 급락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가진 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단순한 연금기관이 아닙니다. 외환시장의 플레이어이자 정부의 정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수익률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이 외환 스와프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발표를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을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뉴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환율이 오를 압력이 커지겠구나, 정부가 또 스와프를 쓰겠구나 하는 식으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이것은 1,000조 원의 거대 고래와 국가라는 조련사가 맺은 계약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우리 경제라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맞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고 누군가는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파도 위에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방패가 튼튼하게 버텨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스스로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환율을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정부와 국민연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보이시나요? 그 줄다리기의 결과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주식 계좌를 결정할 것입니다. 소름 돋는 경제학, 오늘은 여기